젊을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되니 잘 보이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오랫동안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증명했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직함과 연봉으로 증명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면 조금 성공한 것 같았고 좋은 차를 타면 내가 뒤처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는 어느 동네에 집을 샀고 누구 아이는 어느 대학에 갔고 누구는 벌써 임원이 됐고 누구는 사업이 잘 돼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조금 뒤처진 건 아닐까? 그래서 또 열심히 삽니다. 조금 더 벌려고 하고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초라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걸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공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말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다만 인생의 절반쯤을 지나왔다면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증명이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일찍 비교를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시험을 보면 등수가 나왔고 친척들이 모이면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잘한 것이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 모두 나빴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쟁은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목표는 삶을 앞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성취가 목표를 넘어 내 가치까지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보면 시험을 못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승진에서 밀리면 이번 승진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집을 사면 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인데 이상하게 내 삶이 조금 초라해졌습니다. 비교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의 삶을 보는 순간 멀쩡하던 내 삶까지 부족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어도 비교가 끝나지 않는 이유. 젊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비교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취직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돈을 조금 더 벌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집을 마련하면 불안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기준이 나타납니다. 작은 집을 마련하면 더 좋은 동네가 보이고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입니다. 팀장이 되면 부장이 보이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비교에는 결승선이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비교 대상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로 얻은 만족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동안 기분이 좋다가 조금 더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부족해집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비교를 끝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과 비교하며 살 것인지부터 다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보다 돈이 말해주는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중년이 되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돈의 중요성을 더 잘 압니다. 아이에게 들어갈 돈도 있고 부모님을 챙겨야 할 수도 있고 내 노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돈인지 아니면 돈이 나에 대해 말해주는 어떤 이미지인지, 좋은 차가 필요해서 사고 싶은 것인지 그 차를 탄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가 중요한 것인지, 더 큰 집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집을 통해 나도 이만큼 살아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것인지.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사면 만족이 남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만족도 함께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년부터는 돈을 쓰는 기준도 조금 달라졌으면 합니다.
가격보다 나에게 얼마나 좋은가? 남들이 알아주는가 보다 내 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가? 그런 기준이 하나씩 생기면 돈도 조금 더 내 편이 됩니다. 자식의 성공으로 나를 증명하려 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 비교는 더 교묘해집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자식으로 나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누구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 아이는 좋은 학교에 갔고 누구 아이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부족한 것들이 보입니다. 너는 공부 좀 더 해야 하지 않겠니? 누구네 아이는 벌써 준비한다더라. 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마음 안에 아주 조금은 내 아이도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불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인생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남보다 앞서야 내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내가 잘못 키운 것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불안보다 자기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려면 먼저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 보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오래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중년에게 자신을 가장 많이 증명해야 했던 곳은 직장이었을 겁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책임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줘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쉽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후배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선배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에서는 또 회사에서 힘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걱정할까봐. 그렇게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괜찮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일하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언제까지 괜찮은 척해야 하지? 사실 중년은 모든 것을 아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 모르면 물어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잘못 판단했다면 생각을 바꿔도 됩니다. 자기 판단을 믿되 자기 판단과 결혼하지 않는 것, 그것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좋은 단단함입니다. SNS는 남의 인생을 너무 가까이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비교할 사람이 주변에 몇 명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휴대폰을 열면 수백 명의 삶이 들어옵니다. 여행 간 사람, 좋은 집으로 이사한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몸을 멋지게 만든 사람,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사람. 그런 모습을 보다 보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하루 전체가 아닙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몇 장면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불안한 밤이 있을 수 있고 부부싸움을 한 날도 있을 것이고 돈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내 삶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에서 내가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화면을 내려놓고 내 삶을 직접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먹은 밥, 내가 돌아갈 집, 내 안부를 묻는 사람,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하루. 화면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런 것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과 내가 편안한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편안한 삶일까요? 물론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연봉은 높은데 매일 새벽까지 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큰 집에 살지만 대출 때문에 잠을 설칠 수도 있습니다. 직함은 높아졌지만 주말에도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덜 벌어도 저녁을 가족과 먹고 주말에 산책할 시간이 있고 밤에 마음 편히 잠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성공이라고? 누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인생과 내가 살기 좋은 인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 차이를 조금씩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오해가 생깁니다. 그럼 그냥 적당히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도 됩니다. 더 벌고 싶어도 됩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도 되고, 승진하고 싶어도 되고, 사업을 키우고 싶어도 됩니다. 성취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이 정말 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달리는 것과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달리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힘들어도 의미가 남고 다른 하나는 아무리 가도 불안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것을 원하는가? 대답이 그렇다면 열심히 가도 됩니다. 그건 내 욕심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굳이 갖고 싶지 않은 것이라면 한 번쯤 멈춰 생각해봐도 됩니다. 중년에는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살의 성공과 50살의 성공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젊을 때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세상에서 내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는 다른 성공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몸,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몇 명이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 가족과 크게 원망하지 않고 지내는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작은 시간, 그리고 밤에 누웠을 때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음. 젊을 때는 너무 평범해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이런 것들을 모두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중년의 성공은 더 많이 갖는 것뿐 아니라 이미 가진 좋은 것을 잃지 않는 능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이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나를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일을 그만뒀는지, 왜 그 집에 사는지, 왜 아직 그 정도밖에 못 벌었는지 만날 때마다 내 삶을 변호하는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잘된 이야기가 없어도 되고, 조금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편합니다. 중년이 되면 그런 관계가 더 귀해집니다. 사람이 많아서 든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의 집 크기로 판단하지 않고, 자식의 학교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얼마 버는지 보다 요즘 잘 지내는지를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도 조금 편안해집니다.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의 시선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힘든 것보다 내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됐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중년이 되면 지나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후회할 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가진 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진 돈, 그때의 경험,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책임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선택했을 겁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까지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내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인생의 품격은 완벽하게 살아온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자신까지 데리고 앞으로 가는 데서 생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보기 좋은 인생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오래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고, 가족을 책임지려고 애썼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습니다. 집을 마련했을 수도 있고, 아이를 키웠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힘든 시절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도, 비교했던 것도,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 시절의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힘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힘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선택하는 것,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해서 가지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편안해서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많아졌으면 합니다. 좋은 차가 정말 좋다면 타면 됩니다. 큰 집이 정말 내 꿈이라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면
끝까지 도전해도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가졌을 때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보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어 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금 덜 벌어도 괜찮고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고 남들보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있고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 역시 충분히 잘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에는 순위가 있지만 내가 편안한 삶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나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살아보니 괜찮으면 됩니다. 우리는 젊은 날 참 많은 것을 증명했습니다. 좋은 자식이라는 것, 괜찮은 부모라는 것, 능력 있는 직장인이라는 것,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 잘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덜 증명하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충분히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는 하루를 살았나? 아니면 내가 괜찮았던 하루를 살았나? 두 가지가 모두 같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날이 온다면 중년 이후에는 가끔 후자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인생을 가장 오래 살아내야 하는 사람은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좋은 인생과 내가 살기 좋은 인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중년 이후의 품격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해지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원하는 나보다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나로 사는 것, 더 화려한 삶보다 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그래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면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